하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뭐 까마귀 같은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제가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DS보컬 양두성 김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가수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가수는 누구죠? 태연입니다. 태연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해달라는 얘기가 네. 자자자자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 특히 여자분들, 네. 여자분들한테 이제 여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도 여신인데. 영수쌤의 여신님인 태연님을 준비했습니다. 와. 그럼 바로 영상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바로 첫 영상 볼 건데 파인 그 콘서트 때 그 라이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여기까지 잠깐 하나 얘기를 하면 네. 확실히 연륜이란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런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봤을 때 태연님이 보여지는 거에 되게 능수능란하고 프로답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은 데뷔 연차가 10년이 넘어가시는 분이고 그렇죠. 장인의 수준에 그쵸. 올라갈 수 있는 그쵸. 10년. 맞아요. 태연님이 이렇게 데뷔 경력이 길고 모니터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들을 자기도 인지를 하시고 팬들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찡그리는 것도 굉장히 연출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자기가 가장 이쁜 모습으로 찡그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연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무반주구나.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여기서 너무 좋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네네네. 무겁게 질러내다가 이제 고음을 소화하기 위해서 성구를 전환을 하고 모음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헤디하게 바꾸는 그 소리들이 너무 매력적이죠. 성구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도 적당히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시원하게 쭉 뻗어가는 음성으로 딱 소리를 꽂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네, 딱 음이 올라가는 순간에 지르는 걸 다 이제 접고 바로 되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잘해.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된 내 눈에 이렇게 지르다가 입가에 맴도는 이렇게 약간 말 이렇게 이상 준비하시는 될 수 없어 근데 It's not fine 진짜 그 뒤에 조명과 지금 무반주로 했었을 때 정적이 있다가 같이 쳐주는 이런 순간순간들 이렇게 짜여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이런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진짜 태연이 거의 완성형인 것 같아요. 진짜 여신이라고 불릴만 한 것 같고 네네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래라는 거는 이제 노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관객에 대한 이제 엔터테이너적인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라면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일단은 노래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보기도 해요. 우리가 무대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음미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거. 네네네.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친구들일수록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외모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 노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무대를 설 때 이제 이런 게 약간 프로페셔널한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스스로를 잠깐 지금 돌이켜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사람들한테 불러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잘 만들고 완성시켜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고 놓치기 쉽고 약간 이럴 수 있어. 난 실력파니까 이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다 뭐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뮤지션이 자기라는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음악으로 표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이런 패션,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태연님이 곡에 정말 거의 엔터테이너적인 이런 요소들이 저는 되게 완성형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두 번째 영상은 우리 비긴 어게인에서 사계라는 노래를 이제 부른 영상이에요. 근데 이 노래랑 그냥 그 배경, 머리 스타일, 선글라스, 의상, 표정 이런 게 너무나 잘 어울려지는 전주 비빔밥 같아요. 전주 비빔밥이요? 벌부터 시작하는 거 보세요. 뭔 상관이죠? 이 나무 보세요. 갑자기요? 사계가 사계라서 뭘 사계절이 와 아.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여기서 한번 볼까요? 태연님이 제가 봤을 땐 아까 질러지는 요소가 있었죠? 네. 좀 모음이 세게 하는 요소가 있지만 태연님이 기본적으로 강한 보컬은 아니야. 맞아요. 소리가 크거나 근육에 힘이 많아서 막 이렇게 지르는 보컬은 아니시고 또 지향하는 음악도 그렇게 구구절절하는 건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태연님이 성대를 접촉해서 소리를 내려고 첫 소리를 보컬 프라이를 넣을 때가 있어. 보컬 프라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옛날 영화인데 주온? 주온 아니? 알죠. 주온 사다코. 아세요? 여러분들 주온 모르실 거예요. 네. 주온. 보컬 프라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소리인데 소리가 뭔가 튀겨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보컬 프라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공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선에서 성대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성대 접촉망을 좀 위한 상태? 접촉한 상태에서 공기를 진짜 조금씩 여기서 말하는 조금씩이라는 공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 흐름을 만들지 않고 적은 양의 공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연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파워풀하게 보컬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가끔 이렇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가면은 앞에 보컬 프레이 한 번씩 넣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데 그리고 또 떠나 내 이런데.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이런 거. 세상이던 널 보낼래.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지금 태연님이 의도해서 보컬 프라이를 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첫 온셋이라고 첫 소리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성대나 이런 세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온셋이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강하고 파워풀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테크닉화된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소리를 명확하게나 묵직하게 내고 싶은데 음. 기본적인 세팅이 가볍게 흘러나오는 소리라 그치, 조금 그런 세팅을 미리 해놓고 소리를 낸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소리를 세팅도 하실 때도 있고 음. 아닐 때도 저걸 쓰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붙여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냥 하면 하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거를 좀 특징으로 갖고 계세요.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이런 게 진짜 태연님의 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가볍고 산뜻한 느낌? 언제야 봄이던가 언제야 또 하시네요.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이 느낌.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예.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 한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나는 여기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안경도 그렇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리듬도 잘 타는데 네. 하나 더 제가 특징으로 보는 건 숨소리도 같이 쓰네. 네. 이 리듬을 위해서 숨소리도 써요. 여기가 어려워요. 가끔 이 사기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 망가져요. 이게 공격적인 자음을 썼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런 딕션에 관한 테크닉들이나 방금 도영쌤께서 얘기하시던 이런 호흡들을 조절하는 테크닉들 때문에 여기서 다 뭉개지거든요. 리듬감이 없어진다거나 뭐 소리들이 너무 세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가성으로 확 풀려버린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잘해요. 되게 보통 이렇게 여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리듬감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태연님은 되게 그런 것들이 능수능란하고 거기에 키워드 중 하나는 소리 내실 때 기본 톤을 좀 지르듯이 내실 때가 있고
지금처럼 비음으로 이용해서 음. 거기를 이렇게 포인트 있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태연님의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요. 맞아. 그 특유의 비음이 있거든요. 맞아. 태연님은 이 비음을 잘 사용해서 정말 산뜻한 소리로 바뀌고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바뀌시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밸런스가 듣기 좋게. 그러니까 비음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 콧소리 그쵸. 나서요라는 얘기를 여자 학생분들한테 정말 많이 들어. 그게 왜? 뭐가 문제지? 막 이렇게 항상. 저도 비음이 왜요? 근데 목소리 듣기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맞아요, 얘기하면 맞아요. 본인은 나쁘대. 맞아. 왜? 사람들이 자꾸 비음 난다고 콧소리 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아무튼 태연님은 이 비음에 관련된 사운드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고 일단 비음도 배합이 있어요. 비음도 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균형 감각이 되게 좋으셔. 그래서 첫 영상에서 좀 지르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비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컬 플라이로 할 때도 있고 호흡을 조절해서 하실 때도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사용하셔. 맞아요. 근데 너무 대박인 건 되게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들려. 다른 걸 좀 뽑아봐.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보면은 계절에 지금 태연 씨가 우리 앞서 말했던 네 가지를 섞어서 계속 바꿔가면서 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태연님의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일 것 같아요. 여기선 세게 이렇게 질렀구나.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요소고 많은 분들이 또 태연처럼 노래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좋은 카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하시죠. 근데 좀 순서가 있는데 태연처럼 노래하면 어떻게 할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미리 꺼내버리시면 나는 뭔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떡해요? 뭔 얘기를 하냐고. 긴 낮과 밤들이 날가 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방금 같은 경우는 태연 씨가 두 개를 섞었죠. 비음을 하면서 지르는 걸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개를 이제 섞어도 쓰네요. 한두 번 불러서 될 게 아닌데 이것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상대적으로 너만이 방금 전에 티가 났는데 맞아요. 저음에서 약점이 좀 네. 보이네요. 소프라노요 확실히. 누가 봐도 소프라노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소프라노.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는 태연님을 봤을 때 요런 톤을 기준점으로 몇 개 쓰시고 그걸 또 섞어서 쓰시기도 하는 우리 태연님처럼 노래를 잘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수쌤? 저는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태연님 특유의 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요거 뭐냐면은 입을 닫고 허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입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비음이 생성이 돼요. 입안의 공간들이 다 닫혀지면서 중요한 거는 입을 닫으실 때 입안의 공간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혀로 그냥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하시면 또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목이 아프다던가 좀 거칠게 나온다던가 네. 좀 가벼운 톤을 생각을 하시고 나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좋은데요? 이대로 연습을 하시고 입을 조금씩 벌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으라든지 이라든지 에라든지 조금씩 벌리고 점점 뭐 오라든지 그리고 최고 뒤에는 뭐 어라든지 우라든지 조금씩 넓은 모음을 쓰시면서 조금 넓어져도 이 비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유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각을 가지고 가사를 조금씩 대입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면 내가 이 비음을 유지를 못하고 소리가 갑자기 사케 두껍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리를 좀 추상적이지만 얇고 날카로운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아마 태연님과 비슷한 음성으로 노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되게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콧소리를 입을 닫고 시작을 하고 네. 우리가 익숙해지면 점점점 입을 벌려서 네. 소리를 유지해라 네. 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콧소리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 입을 벌렸을 때 소리가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처음엔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하면 틀린 거예요. 하면 틀린 거. 이런 건 틀린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맞는 거? 맞아요. 이 사운드가 영쌤이 말씀하시는 NG 사운드.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점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이 벌어지면서 이걸 유지하는 네.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연습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NG 사운드에서 악센트를 주는 거야. 네. 했을 때 이렇게 안 되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태연님이 이렇게 가이드 톤을 이용해서 악센트를 주시는 것까지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이제 제가 한줄 먼저 평. 니네 맨날 먼저 하더라. 먼저 좋은 거 다 하려고?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야 나. 아니 먼저 해보세요. 알겠어. 엔터테이너의 여왕. 엔터테이너예요. 아 나랑 비슷한데? 진짜로? 뭔데? 아이돌 끝판왕. 아이돌이 이제 완성형이 태연의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 연기력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뭐 끝났지 뭐. 아이돌 끝판왕 정리 끝이지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수 분석 영상 태연님 편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이에 관해서 더 좋은 의견 혹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네. 이런 가수를 분석해주세요 이런 댓글은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가수의 어떤 영상을 분석해주세요 하면서 링크를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때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DS 보컬 양도성 김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